아무튼 단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은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동화 곰돌이 푸에서 푸가 피글렛에게 물어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오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도 할 거고요. 밥도 맛있게 먹을 겁니다. 당연히 일이나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끔찍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하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단어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끔찍하다고 표현하든 좋아한다고 표현하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국의 의학자 앤드류 뉴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즉, 내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나의 유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사랑이나 평화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뇌기능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단어 하나가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또 그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을 좋은 하루로 만들고 싶다면 오늘이 좋은 하루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말하면 되는데요. 지금 당장 오늘을 좋은 하루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트가 그 좋은 하루를 더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 드릴게요. 9월 13일 수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먼저 해보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보쟁이님께서 아트송디님 안녕하세요. 출첵해요. 저는 한밤중에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본방사수하러 왔어요. 오동식 교수님도 만나러 왔습니다. 내일 아무튼 승승장구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내일은 제가 컴백 방송을 하는 날이라 보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 많이 들어주실 거죠? 많이 오셔야 됩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 쏭하 하고 인사해 주셨고요. 연님님께서 아무튼 오늘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트송디님이 힘주세요.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어머, 왜 병원에 입원을 하셨을까요? 별 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큰일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마음 푹 편하게 드시고 쉬시고 밥도 잘 드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완쾌하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드릴게요. 아자아자. 꼭 쾌차하세요. 오버댕님께서 송디님 쏭하 해주셨고요. 송유차님께서 안녕하세요. 그제 월요일 밤 뉴스에서 보니까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편의점 흰우유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네요. 송디도 혹시 흰우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우유 2잔 정도 마시고 있거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흰우유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고 또 커피도 라떼를 좋아하는 편인데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1시간 동안 아트에서 송디가 위로를 해드려야겠네요. 허클메리피님께서 오늘도 아무튼 트로트를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송디님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연희님 KU를 빨리 기원한다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 드릴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 오늘 또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비가 지나면 정말 가을색이 짙어지고 또 추워지겠죠? 쌀쌀해지겠죠. 그리고 하늘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네, 얼른 아주 추워지는 건 바라지 않지만 더위가 빨리 선선해질 가셨으면 거예요, 이제. 네, 1283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빗길이라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는지요? 라고 또 여쭤봅니다. 뭐 차가 가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고 네. 오셨죠? 7033님께서도 오동식 교수님 오늘도 옛 이런저런 말씀에 감사 이미 미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많이 이렇게 기다려주셨는데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원래 이 여름 방학 때 하려고 하다가 그때 시간을 놓쳐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면 예전에는 항상 이 노래를 꼭 불렀던 노래죠. 네. 예, 라라라. 랄랄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랄랄라송 뭐 다른 제목으로는 조개 껍질 묶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조개 이 노래 아세요? 네. 저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하셨던 노래구나. 네. 네. 근데 이 노래가 사실은 그 윤영주 씨가 이 노래를 썼는데 이게 해변가에서 놀다가 쓰신 노래라는 거죠. 정말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김세환 씨는 이제 그 당시에는 가수가 아니었어요. 72년도에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 윤영주 씨가 저 경희대 신방과에 이 김세환 씨가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네. 거기 거기 신방과의 행사 신입생 환영회 행사에 갔다가 김세환 씨를 보게 된 거죠. 근데 노래도 잘하고 또 김세환 씨 그 당시에 딱 보면 여자들이 정말 반할 정도로 예뻤거든요. 네. 저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아마 이제 제가 김세환 씨 첫 무대를 제가 직접 라이브로 그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너무 막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러니 제가 그런데 거기 있던 여자분들은 어땠겠어요. 그 당시에는 청바지에 청카바라고 있어요. 네. 네, 그 위아래 청으로 된 거 네. 있고 그다음에 통기타를 들고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김세환 씨 특징은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노래를 하셔요. 그 당시 그 얼굴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김세환 씨는
팝을 번안한 노래들을 처음에 많이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뭐 캔디립스, 이 캔디립스나 네. 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런 노래 부를 때 정말 여자들 정말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예뻤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아마 이제 그렇게 행사 때 가서 만났는데 윤영주 씨가 대천 해수욕장으로도 친구들이랑 같이 네 명이서 놀러를 간 거예요. 네. 윤영주 씨까지 4명이서. 노래를 가서 이제 놀러 가서 놀려고 하는데 거기서 김수환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김수환 씨가 먼저 와서 안녕하세요. 저기 경희대 신방과 김수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갖고 같이 뭉치게 된 거죠. 나이 차이도 뭐 별로 안 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뭉쳐서 이제 놀다 보면 그때 당시에 그 70년대 초반의 바닷가의 풍경은 부킹,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킹이죠. 이제 그게 사실 참 유행을 했어요. 저도 그래 본 기억이 있어서 네. 저도 그때쯤에 그런 이제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그러면 저 여학생을 네가 섭외해 와라. 섭외라는 것이 이제 가서 꼬셔와라. 네. 그 당시의 말로는. 그래서 김세한 씨의 그 예쁜 얼굴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죠. 네. 그러다가 막 도망을 쳐오더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자들이 있는 여자를 가서 괜히 찝쩍거려 가지고서 그래서 도망을 쳤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윤영주 씨가 너 안 되겠다. 내가 간다. 그래서 가니까 이제 다른 여학생들한테 갔더니 다른 여학생들은 윤영주 씨 알아보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유명한 가수였으니까. 네. 트윈폴리오 뭐 이런 거 하고 한참 뭐 유행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영주 씨가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들이 4명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윤영주 씨가 그럼 내가 가서 장을 봐갖고 올게. 너희들 여기서 놀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갔다 온 사이에 넷이 짝짝이 맞아버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짝짝이라고 뭐 특별한 저건 네.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윤영주 씨는 서운했죠. 네. 그래서 서운해더라도 이제 뭐 어쨌든 재밌게 잘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여자분들이 이제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고 이제 시간이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2명은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눈치더래요. 그리고 이제 2명은 이제 가자 하는 거고 그래서 윤영주 씨가 더 놀고 싶은 마음에 좋다.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시간을 30분만 주라. 30분 동안에 내가 곡을 하나 써갖고 올 테니까 그 곡이 마음에 들면 조금 더 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라. 예. 그리고서 30분 동안 이제 방에 들어가서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딱 30분 만에 곡을 써갖고 나온 노래가 바로 이 랄랄라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해변에서 내가 그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같이 가기 싫은 돌아가기 싫은 그런 마음을 이제 만든 노래죠.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윤영주 씨의 그때의 그 느낌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랄랄라라는 노래인데 이것이 그 후에 해변가에서는 무조건 기타 들으면 이 노래를 무조건 했어요.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이 노래 뭐 모닥불 이 몇몇 곡들이 있는데 아주 뭐 대표적인 곡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항상 명곡의 탄생은 짧은 시간에. 그러면요. 오래 가면 안 돼요. 곡은 네. 오래 걸리면 이 느낌이 훼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곡이 나오죠. 네. 윤영주 씨의 라라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랄랄라.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듣고 자라서 굉장히 추억에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번에 여름 특집 때 잠깐 이 노래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해드렸었죠. 네, 예.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들으니까 또 네. 좋네요.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클.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54 하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와이프가 건강 때문에 2년 전부터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하자는데, 아이고, 저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주말은 쇼파와 합체 상태로 보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가 썩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체구도 왜소해서 운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치지도 않고 같이 수영을 하자며 사람을 들볶는데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아내가 지치든 제가 지치든 둘 중에 누가 지쳐야 이 지겨운 싸움이 끝날 것 같은데 빨리 끝낼 방법이 없을까요? 지쳐가는 저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지금 우리 집사람의 등살을 네. 견디고 있습니다. 어떤 등살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저희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그 등산로나 이제 그쪽 강변로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네. 거길 좀 걸어서 한 30분씩 걷자. 저는 걷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전 등산도 싫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시골에 왔냐부터 시작을 해서 저한테 이제 뭐 구박을 많이 줘요. 네.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이 나랑 또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네, 축구를 맞아요. 하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축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니까 나보고 연습 좀 하라고 같이 좀 나가게. 난 그게 또 싫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큰 공 차고 싶다. 이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확 오죠. 네. 근데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물론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너무 이제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죠. 근데 사실은 이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남편과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 물론 운동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남편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아마 하시는 그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려야죠. 네. 네. 그래서 그 마음 인정하시고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조금 더 숙이셔서 하실 수 있으면 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만약에 난 죽어도 싫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네.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딱 가고 네.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들면 할 수 있는 거고 한 번 갔는데도 한번 싫으면 가갖고서는 마음에 들고 하지 그래도 않아요. 그 있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가야 아마 네. 그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할 네. 거예요. 그래도 예.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더 핑계 댈 수가 있잖아요. 아, 나는 해봤는데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네. 거절하실 수도 있고. 아, 진짜 그 두 분이 좋아하시는 거를 같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참 좋을 텐데. 좋죠. 그게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다 여자들은 안 하는 거여서 저는 축구, 낚시, 바둑, 당구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안 하는 것만 제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같이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도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네. 시골에 계실 때 손꼽 붙잡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거라도, 네. 아, 빨리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수영을 권한 거겠지만 남편분은 정말 운동이 너무 싫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걸 배우자가 권하는 경우 또 사랑하는 사람이 권하는 경우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번으로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354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노래 2곡을 골랐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든 곡인데요. 네, 서울 패밀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노래를 2곡을 골랐어요. 하나는 제목이 갈대와 잠자리입니다. 네. 잠자리는 날아다니죠. 네. 갈대는 서 있죠. 네. 근데 흔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갈대가 같이 잠자리를 따라서 해주면 참 좋겠지만 네.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사랑이란 행복이란 그러니까 사랑이란
어떤 게 사랑이고 사랑이 행복이라는 어떤 게 행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 두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곡 선곡했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란 행복이란 와 가사가 너무 좋아요. 교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영화 감독했던 이규영 감독이 썼던 가사예요. 네. 가사는 감독님이 쓰시고 너무 좋은데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사연자님께서 운동 말고 부부가 같이 하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뭐라도 같이 하는 활동을 하시면 사이도 더 좋아지고 권태기나 갱년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싫다는데 너무 억지로 그렇죠. 네. 고집하시지 말고 두 분이서 또 찾다 보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아니 뭐 아마 본인들이 같이 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미 예, 그렇죠. 아마도 뭐 그런 취미 생활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아마 이 사모님께서 운동을 해보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다.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예. 맞아요. 삼원한 사안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로는요. 8091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은 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문을 안 닫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집에 식구라고는 당신이랑 나 둘뿐인데 뭐 어때서?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습니다. 신혼 초만 해도 엄청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밥 먹다가도 방구 뿡뿡 끼는 것까지는 봐주겠지만요. 화장실 문 열어놓고 볼일 보는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데 어찌해야 할지 적다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거의 모든 부부들이 겪는 문제예요. 물론 이게 남자 여자가 바뀔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성격에 그쵸. 따라서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남자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름이라서 아마 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네. 볼일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화장실이 덥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아마 문을 열어놓고 그러시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니 뭐 그거 부부간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남자분께서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자분께서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부부간이라는 것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께서는 부부 사이에 우리가 비밀이 뭐가 있고 뭐가 밝히지 못할 게 뭐 있어. 우리는 네.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남자분은 아무리 그래도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것이 둘 다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거를 서로 맞춰 가셔야 되는데 네. 두 분이 서로 잘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남자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자분은 조금 더 예의를 좀 갖추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배려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여자분의 생각은 그냥 오히려는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부부간에 서로 그런 거 저런 걸 가리고 이러면 가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두 분 다 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남들에게는 별거 아니어도 나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으니 그래도 그런 걸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좋지만 그것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기보다는 네.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 편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교수님은 이런 소소한 문제로 부부싸움 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많죠. 당연히 많죠. 처음에 결혼을 하면요. 네. 아까 우리 저 한 PD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30년 넘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네. 만났는데 어떻게 딱 맞겠어요. 네. 형제 간에도 싸우고 저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판인데 계속 당연히 네. 다르죠. 인사하는 법도 다르고요. 치약 짜는 법도 다르고요. 양말 벗는 법도 다 달라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거 다른 게 처음에 다른 사람들끼리 둘이 만났는데 처음에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처음에는. 네. 근데 그것이 서서히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네. 약속 같은 것도 지키자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속 이런 거보다는 서로 간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해주고 마음. 인정해주는 그 것도.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네. 거죠. 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여행 가서 친구랑 같이 잠만 자더라도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다르니까. 혼자 잘 때보다. 네, 근데 당연히요.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계속 그렇게 같이 자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 그게 서로 거잖아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해하거나 받아주기 힘든 배우자의 행동이나 혹은 가족의 행동 다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8091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또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김수철 씨가 부른 왜 모르시나. 네. 그다음에 내 마음을 왜 모르시나. 그렇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박강성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일을 기다려. 우리가 기다려서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 맞는 날이 오죠. 네.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8091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곡이 너무 좋다고 치유받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음악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마지막 곡은 오늘 비가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배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를 골랐는데요. 네. 이 노래 이혜민 씨의 원래 사연이 있는 노래거든요. 예전에 이 사연을 얘기했었어요. 그 시청 앞에서 은행잎들이 떨어지고 비가 오는데 나는 왜 내 여자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줄 돈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속상해. 그 이혜민 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다시 한번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곡 배따라기의 비와 찻잔 사이 보내드리면서요.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찐이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